앞서 소개를 드린 파킨슨병에 이어서 이제 제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뇌신경재활학회에서 재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오늘 한 번의 어떤 논의 혹은 이후에 이어질 어떤 토론이 어떤 결과를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아주 귀중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조금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운동과 이제 물리치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식으로든 근육을 통해서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거를 다 이제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신체 활동은 쓰여지는 에너지에 아 가장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움직이고 가장 많은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실제로 일상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와 거꾸로 운동은 전혀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계획하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목표는 결국 어떤 신체 기능, 체력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결과는 되게 비효율적이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체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물리치료는 어떤 병적인 상황에서 증상이나 혹은 기능적인 문제 그리고 질병의 어떤 완화를 기대하고 계획되어서 시행되는 어떤 치료적인 과정입니다. 이 가운데 운동은 물리치료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어떤 운동은 치료적인 개념, 특히 파킨슨병의 전문적인 치료로서의 어떤 운동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운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운동 관련 연구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이게 이전 10 년에 비해서 적어도 서너 배 이상 연구 결과가 쏟아지는 만큼 아주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짧게는 뭐 12 주, 8 주에서부터 길게는 3년 이상의 연구 기간 동안의 효과를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그 가운데 가장 긴 인터벤션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긴 기간 동안을 추적 관찰한 결과들입니다. 이게 미국의 PPMI라고 하는 이제 코호트가 있는데요. 그 코호트를 6년 동안을 베이스라인에서 추적 관찰한 내용을 페이지라는 일상생활 활동 측정 도구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 실제 파킨슨병의 다양한 증상의 진행을 어떻게 상관관계를 보였느냐를 검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을 관찰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일상활동, 운동이나 혹은 가사활동, 직업활동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이런 모든 신체 활동은 어, 자세 불안정 혹은 보행의 안정성이나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 그리고 인지 기능의 악화되는 정도를 덜 나빠지게 만드는 중요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치료 불응성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 불안정이나 보행의 안정성 그리고 특히 인지 장애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는 혹은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증상들이고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의 일상생활을 결정짓는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체 활동의 전체적인 양과 연관이 있고 특히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자세 불안정성을 악화시킨 것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이제 그 일상 활동 특히 일에서 활동하는 양은 인지 기능에도 굉장히 악화를 덜하게 만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은 사실은 증상에 도움이 된다. 파킨슨병의 다양한 비운동 증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은 사실은 차고 넘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하면 무엇이든 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파킨슨병에서 운동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느냐? 혹은 도파민성 신경세포를 다시 그 활성도를 높이고 보호하는 효과가 있느냐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파킨슨병은 뇌관 부위에서 그 병리 현상이 점차 위로 진행하면서 중뇌의 흑색질에 이르러서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소실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도파민 운반체 영상이라는 이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운동이 직접 뇌를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이런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보호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마도 신경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간에게서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이 도파민성 신경세포에 보호하는 작용을 도파민 운반체 영상 검사와 그다음 신경세포 표지자 중에 하나인 뉴로멜라닌이라는 검사를 시행하는 최근의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면 6개월간 최대 심박수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아주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을 시행한 10명의 결과들입니다. 10명 중에 2분은 너무 심해서 포기를 했고요. 1분은 스케줄이 안 맞아서 드롭아웃 됐는데 10명의 경과를 보면 왼쪽에 도파민 운반체 영상 검사는 지금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점선으로 된 정상적인 초기 환자의 감소 패턴을 넘어서서 6개월 뒤에 그 운반체 활성도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유로멜라닌, 신경 표지자인 멜라닌 역시 증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서도 운동이 도파민성 신경세포 혹은 신경 보호작용을 하는 것을 저희가 검증한 거의 처음에 첫 연구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에서 운동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1차 예방, 즉 파킨슨병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분들은 병이 발생하는 시기를 이 운동을 하지 않은 분과 비교해서 이렇게 늦추거나 병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예방, 파킨슨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파킨슨병 발병 이후에 운동을 시작한 분들은 그 병의 진행 경과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분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3차 예방, 파킨슨병 증상에 운동은 뚜렷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병에서 주 치료 방법인 약물이나 수술 치료, 아까 디바이스 에이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의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식되어던 운동이 이제는 아주 주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새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먼저 환자분들이 인식하는 아까 이제 그 협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2020년, 21년 환자 단체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실제 환자분들이 유지하고 있는 운동은 스스로 하는 저강도 운동, 대부분이 걷기, 스트레칭, 자전거에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운동을 혹은 재활치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경제적인 부담 때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어떤 지원 중에 하나가 이런 운동이나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이라고 먼저 손을 꼽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파킨슨병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하는 신경과 선생님들의 생각도 운동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운동을 파킨슨병 치료의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식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고 운동이 파킨슨병 증상의 대부분의 증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인 연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파킨슨병의 적절한 전문 운동 재활 치료가 보급이 되는 것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파킨슨넷 연구가 굉장히 어떤 적절한 어떤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네덜란드에서는 내셔널 펀드로
파킨슨병 전문 운동 치료 네트워크, 재활치료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킨슨병 전문이 아닌 일반 재활치료, 일반 치료를 받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환자분들의 경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2010년에 이어서 17년 그리고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 결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그러니까 파킨슨병의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은 분들은 치료비, 연간 치료비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으로 인한 합병증, 골절의 위험이 감소하고 결국은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고 파킨슨병을 잘 아는 전문가가 전문적인 운동과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바로 근처에서 저희가 리퍼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파킨슨병 전문 재활 치료 클리닉이 이렇게 연구 기간 동안 많이 증가된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운동을 같으면, 그러니까 재활치료 같으면요, 재활치료 이따가 재활치료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운동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최근에 권고한 바에 따르면, 이건 미국 스포츠의학회하고 파킨슨 협회에서, 파킨슨 파운데이션에서 권고한 바인데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 민첩성 운동, 또한 스트레칭을 주 2, 3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각각 30분 이상을 유지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대부분의 운동 연구를 보면 운동의 강도가 셀수록, 그리고 운동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수록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셀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런 모든 운동을 강도 높게 스스로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작년까지 2년 동안 학교에서 질병청의 후원으로 운동이 과연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시행 가능한 운동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시행이 될 수 있고 그게 과연 효과적일까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장 신뢰할 만한 운동 연구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개별 운동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연구들이 길게는 3년, 때로는 1대1의 연구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지가 불가능하니까 저희가 각각 개별 운동 프로그램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해서 주 2회 12주간 지속할 수 있는 개별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서울과 부산의 선택적인 운동센터에서 8명 단체 운동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진행한 결과는 각각의 운동이 분명한 효과가 있고 개별 운동의 특성에 따른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더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도 효과가 검증이 된 유효한 운동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 운동을 하려면 초기부터 장기간 지속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전문 운동 프로그램이 집 근처에 가까이 있어야지 사실은 가능한 거죠. 그래야 장기적으로 질병의 경과도 바꿀 수 있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검증된 운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집 주변에는 굉장히 다양한 운동센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 요가든 필라테스든 혹은 헬스장이든 그런 운동 강사들을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고 학교에서 파킨슨병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해서 정도 관리를 시행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그것이 전문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식력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지역에 전문 운동 강사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속적으로 장기간 운동을 초기부터 환자들에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운동 프로그램을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의 어떤 특정한 서울과 부산의 특정한 운동센터에서 지속이 된 게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넓게 보급을 하고 그것이 과연 유효하게 그리고 균열하게 혹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이런 운동 프로그램이 좀 더 그러니까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신의료 기술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운동과 재활은 이제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가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전 주기적으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환자들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일상생활 공간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파킨슨병 전문 재활 프로그램이 전문 재활 클리닉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파킨슨병의 초기부터 진행된 이후에 파킨슨병 환자까지 전 주기적으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운동과 재활에 대한 틀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삶의 질도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